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신년 특집으로 찾아가는 인터뷰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옥천군청에서 황규철 군수님을 모시고 신년 계획과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지역 현안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그 옥천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신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H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 군수 황규철입니다. 희망찬 2023년 개면연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도에 이루고자 한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취임하신 지 7개월 좀 지났죠? 네,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되돌아오면 굉장히 광폭적인 활동을 네네. 하셨는데 네. 7개월 동안의 성과를 얘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로 7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7월 1일 취임했는데 네.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죠. 많은 행사나 축제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제 취임하고 정말 많은 축제와 행사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저 취임하고 7월 달에 우리 옥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축제죠. 포도 복숭아 축제를 치러냈고요. 네. 또 지용제 등 각종 많은 축제를 치렀는데 그 중에서도 제60일에 네. 충북 도민체육대회를 옥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체육회 상임부회장 겸 생활체육회장 할 때 12년 전에 네네네. 옥천에서 도민체전을 치렀는데 그로부 또 12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군수로 취임하고 도민체전을 치렀는데 이 도민체전이 그동안의 체전보다는 좀 남다르게 색다르게 치렀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은 모든 축제나 행사는 단상에 이제 내빈들이 앉잖아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을 하지 않고 내빈이 운동장에 내려와서 앉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 또 임산부들을 단상에 모셔갖고 그 개막식 행사를 볼 수 있게 했고 또 그 선수단이 그 전에는 이제 운동장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입장을 했는데 이번 행사 때는 내빈이 운동장에 있는데 새로운 그 단상을 만들어갖고 선수단이 단상 위에서 입장을 하고 내빈은 운동장에서 네. 선수단을 맞이하는 아주 특색 있는 좀 행사를 색다른 행사를 했네요. 그렇죠. 좀 약간 색다른 예. 행사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것도 그렇고 도민체전 개최일에 처음으로 또 300대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 쇼도 선보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도민체육대회 개막식을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고생은 우리 옥천 군민과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칭찬은 이제 제가 받는 예. 그런 형국이 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임하고 7일째 되는 날 우리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그 사업 설명을 해드렸고 네. 또 좋은 평가를 받아갖고 우리 89개 지방소멸 대응군 중에서 네. 17개 시군에만 보여되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212원의 기금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준비를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받았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우리 이제 공직자들과 함께 뭐 중앙부처라든가 국회 또 우리 도청을 방문해서 우리 군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숨가쁘게 아마 지나왔던 7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군수님께서는 지난해 그 80개 공약 사업을 확정하셨죠. 네네. 또 조직 개편도 마련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옥천 군정 운영 어떤 방향으로 기조를 잡으셨는지요? 저는 이제 뭐 후보자 시절에도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크게 저는 5개 분야, 네. 5개 분야를 늘 강조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5개 분야를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80개 이제 공약도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큰 틀로 보면은 첫째는 저의 제일 공약이죠. 네. 교육복지 천국 옥천을 꼭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많은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친환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옥천을 친환경 농업도시 옥천구로 건설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국토의 중심인 우리 옥천군을 문화와 체육과 관광의 도시로 우리 건설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그리고 읍과 면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발전 도시 옥천군을 건설하겠다. 네. 다섯 번째는 열린 행정으로 우리 복지 옥천 건설을 꼭 이루겠다. 이런 이제 5개 분야에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80개 공약을 확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공약을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면은 조직을 좀 개편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2국 했던 거를 3국으로 이제 개편을 했고요. 또 1 담당관 그리고 15개과로 조직을 개편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약도 확정했고 조직도 개편했으면은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도 예산도 2022년 대비해서 10% 증가한 6,152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조직 개편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산 편성 그리고 공약 등 모든 이런 사업들이 우리 박한범 의장을 비롯한 우리 군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협조해 주셨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700여 공직자가 힘차게 2023년도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한 그 공약 사업 중에서 이제 제일 공약, 네네. 그 교육복지 천국 옥천. 네네. 교육복지를 특별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옥천을 비롯해서 아까 89개 자치단체가 네. 어찌 보면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 교육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절대 인구 유입도 없고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도의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도 한 2년간은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군수가 되기 전에도 여러 이제 교육단체에서 이제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 우리 옥천에서 인근의 대전이나 또 세종으로 이주하시는 이제 젊은층의 학부모들한테 저도 이제 여쭤봤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물론 이제 그 취업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 인근의 그 도시 지역이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또 옥천군이 의료기기 1단지, 2단지를 우리가 조성해서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많은 이제 기업체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또 대부분 그 인근의 대전이나 세종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저도 여쭤보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 말씀이 네. 정주 여건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이제 그분들이 그 출퇴근하는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를 제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네. 우리 옥천군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은 없다. 또한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저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의 제일 공약은 교육복지천국 옥천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또 이제 옥천군의 교육 얘기하니까 도립대 문제를 또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충북도의 또 입장, 우리 네네네. 뭐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네네, 네, 우리 그렇습니다. 도립대학교는 또 옥천군에 또 위치한 또 대학교다 보니 맞습니다. 또 그 고민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우리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우리 그 도립대학교는 옥천군 발전의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공약상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도립대 관련된 그 정책도 네. 제가
그 실제적으로 우리 그 도립대 학생들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앞으로도 펴려고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기숙사가 지금 400억 원의 예산이 이제 확보돼서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준공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도립대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옥천읍의 경제는 상당히 활력을 띨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학내 문제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도에서 우리 김영환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에서 잘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거 있다든가 혹은 또 예산으로 뒷받침할 거 있으면은 저는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마침 또 어제 새로 이제 구성된 총학생회 우리 회장님과 우리 집행부가 이제 간담회 요청을 해서 마침 어제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그 도립대 그 총학생 회장을 비롯한 그 집행부가 여러 가지 저한테도 이제 건의를 해줬는데 그 건의 내용도 제가 충분히 그거는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를 또 건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메모를 해서 해당 부처에 이제 부서에 저도 이제 전해줬는데 우리가 준비할 건 옥천군에서 준비할 거는 차근차근 이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우리 도립대에 입학을 하고 기숙사에 이제 들어와서 전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입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저희들이 이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도립대학교 학생도 이제 옥천 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도립대 학생들이 여러 가지 그 문화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체육활동할 때, 동아리 활동할 때 이런 부분도 우리 옥천에 있는 학생들과 초중고 학생들과 똑같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을 했고 그건 참 좋은 생각이군요. 네. 그 활발하게 그 도립대 우리 학생들이 문화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도 마련했고 또 이제 크게 얘기하면은 우리 옥천의 전체 공공기관은 도립대 캠퍼스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우리 도립대학교와 함께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그럼요.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또 취업도 하고 그러면 옥천 군민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인구 증가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한테 옥천으로 전입하려면은 상당히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좀 생뚱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옥천에서 기숙사에서 2년간 그 기숙사에서 입소해 있고 또 학교를 다녔던 도립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취업하고도 연결해주고 다양한 우리가 그 정책전 지원해준다면은 이 도립대학교 졸업생들이 옥천에 거주할 확률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저는 아주 상당히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도립대 문제가 빨리 좀 해결이 잘 돼서 우리 옥천군하고 도립대가 잘 좀 매칭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청호 문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뭐 옥천군 대청호로 인해서 80% 이상이 규제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제 충북도에서도 대청호 해제를 위해서 이제 뭐 중앙부처에도 많이 건의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군수님께서는 보니까 이를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해서 친환경 도시, 친환경 농업도시 옥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 지원 어떤 정책들이 있는가요?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옥천군에 약 83.8%가 규제 지역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전에는 우리는 규제가 많아서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진 적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게 장점이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 가장 큰 그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렇게 그 실제적으로 우리 옥천군을 한번 이렇게 다녀보면은 정말로 환경 문제만큼은 전국에 최고다. 청정 지역이다. 그만큼. 정말 청정 지역이다. 자연환경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옥천군입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국토의 중심이기 때문에 밑에 부산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에서 오기도 가장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점을 살려서 농업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농업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친환경 농업이 실제적으로 우리 도내도 제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친환경 농업 하는데 실제로는 농가 수라든가 재배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거는 우리 중앙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대규모 농가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인 우리 이제 군단 입장에서는 친환경 그 농가라든가 면적을 쉽게 넓힐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옥천 우리 농가에 대해서는 소규모 농가도 또 소규모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게도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할 생각이고요. 또 이제 저의 그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0.1 헥타르 이상 우리 친환경 신규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그 전입장려금을 주려고 합니다. 약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옥천에는 지금 개장 3년 만에 150억의 매출을 달성한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이 우리 로컬푸드 매장은 3년 연속 A등급의 먹거리 지수 A등급에 선정될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특히 또 우리 대전 인근 지역과 우리 세종에서도 이게 시장을 보러 여기 올 정도로 제품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용해서 또 우리 그 친환경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해서 판매를 해갖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도 지원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청정 지역을 강조해서 우리 친환경 농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먹는 문제는 이거는 뭐 우리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먹거리 문제로 우리 옥천을 또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저는 친환경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아주 청정도시 옥천군에서 옥천군에서 나오는 농작물은 그보다 더만큼 환경적으로 청정한 그 농작물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 또 우리 요즘에 건강이 화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건강에 중요한 농작물 이런 그 코드로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인증을 받은 그 농산물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합니다. 요즘 트렌드에는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이제 그 대전이나 세종 지역에서도 저는 많은 이제 시민들이 우리 로컬푸드 매장을 찾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경제 문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어서야 되죠. 네, 맞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자님 말씀대로 뭐 옥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대기업은 사실은 몇 프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가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 또 옥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에 인구가 이제 60%가 읍에 몰려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소상공인입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다양한 사업이 있죠.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서는 사실은 상위권에 있다고 저는 이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이제 중소기업은 뭐 경영환경 개선 사업, 소상공인도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점포 개선 사업이죠.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상당히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이제 그 한 개 기업당 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2,500만 원씩 지원하던 거를 이제 5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이제 증액해서 금년도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상당히 또 자재값도 많이 올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들은 이제 지역 화폐를 작년에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 소득이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방세하고 국세를 300만 원 이하인 우리 이제 소상공인에게만 이 이제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요 자격 요건을 좀 완화를 해서 500만 원 이하인 그 소상공인에게는 이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좀
자격 조건을 좀 완화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그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게 우리 그 점포 임차료를 지원하는데요. 네. 우리 18세 이상, 39세 이하 네. 우리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월 50만 원에 50만 원 이내에 최대 2년까지 점포 그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네. 아주 뭐 그 소상공인들 특히 이제 청년 사업을 준비하는 창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호응이 네네네. 좋다 예, 예.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우리가 이제 그 옥천 국민들에게 군 손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네네네. 질문 중에 하나가 네네. 옥천군 구배에 자리한 춘추민속관, 춘추민속관. 예, 문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옥천의 이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범죄 김기훈 선생의 생가이기도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뭐 대한민국 100대 한옥에도 선정이 돼 있고 그렇죠. 250년 역사가 담긴 옥천군의 향토 유적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이제 잘 활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옥천군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네네. 현재 이게 뭐 그 문을 닫고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에 대한 옥천군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하고 이제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뭐 춘추민속관은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제 네네. 그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지나치고 있는데 우리 구읍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안에 뭐 전통문화 체험관이라든가 유경수 여사 생가, 그렇죠. 또 정지용 생가 등 많은 그 이제 우리 옥천에 관광지가 있어서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춘추민속관도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올 정도로 활성화가 됐었는데 예.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뒤부터는 찾아오는 분도 이제 적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어찌 보면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문을 닫아놓은 상태고 부지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거기 뭐 보니까 주인이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여기 아마 지인이 친척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마 관리를 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도 이제 사유지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리했던 분은 이제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이라 저도 몇 번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만약에 구읍을 활성화시키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려면은 뭐 필요한 부지가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지를 이용해서 공모 사업도 이렇게 아마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 옥천 톨게이트가 또 가까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점도 있고 또 구읍을 활성화시키려면은 그 부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군에는 필요한 부지일 수 있겠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접촉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뭐 저희들이 한번 그 담당 부서에 한번 알아봐서 지금 현재 상태도 알아보고 또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 구읍 발전 계획과 그 현재 그 부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옥천군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해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올해 우리 달라지는 복지 행정으로 어르신들의 그 경로당 운영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네. 우리 옥천군에는 그 30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를 10% 이상 저희들이 상향을 했는데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 148만 원에서 최고 이제 202만 원까지 저희들이 이제 좀 인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동급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들을 저도 이제 직접 뵀더니 어르신들 말씀은 쌀이라든가 냉난방비는 이제 부족함이 없는데 이제 부식비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0%의 경로당 운영비를 이제 인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쩌보면 이제 부식비도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연차별로 요 부식비 문제는 운영비를 통해서 좀 인상을 계속 해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상포진 그 접종 인원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3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점차 2살씩 낮춰서 저희들이 2027년에는
만 55세 이상은 대상포진 접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예방이 전에는 이제 60세, 70세 이상이 대상포진이 많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요즘에는 50대 확진자가 많이 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또 50대 확진자가 대상포진에 걸리면은 치료 기간도 길고 그렇죠. 또 이분들이 그 대상포진에 걸리면은 그만큼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옥천처럼 네. 이 군 지역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네. 대상포진이 확진이 되면은 본인이 또 치료비도 많이 나가지만은 그렇죠. 또 노동력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라도 지금 우리가 목표는 2027년까지 55세를 낮추려고 하는데 네. 우리 이제 군의회 의원님들과 자주 소통을 해서 좀 더 시간을 단축하고 55세에서 50세로 좀 낮추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작년에 취임하고 5대 분야 80개의 공약을 확정하고 옥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2023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700여 공직자와 함께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7월 1일 취임할 당시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옥천군의 발전과 옥천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옥천군, 네네. 또 우리 군수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네네. 복지 옥천 실현을 네네. 위해서 우리 군수님 많은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신년 대담 특집으로 황규철 옥천 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